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익빛이 14.3억이 10.8억으로,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10.75억이 6.72억으로 어제 제목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제와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는 거래가 나타났네요. 자, 한두 건이 떨어지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이 나왔어요. 집값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 늦는다. 저는 제목을 반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죽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잃는다는 것. 저는 1,000만 원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 1년 정도로 잡습니다. 보통 가계 평균 월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 그 말인즉슨 1년을 살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자, 집값으로 한 방에 1억이 떨어진다, 2억이 떨어진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10년 세월, 10년의 그 피땀 흘린 세월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의 젊음이 사라진다, 나의 청춘이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제가 한문도 교수, 요분 자료에 따라서 주택구입 부담지수에 따라서 지금 가격, 부산 아파트 가격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한문도 교수는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경고했는 유일한 전문가네요. 전문가. 야, 저도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산 부동산 스터디님, 이렇게 하면서 SBS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토리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고 기자님께서 부산 출신이신데 제 채널을 보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게다가 역전세난을 주제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을 조금 더 빨리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방송 출연은 고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답장을 남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기뻤습니다. 네. 자, 부동산 찐 이익의 원인이라고 제가 했을 때 이 전세자금 대출, 이 금리가 오르는 부분, 이거 무섭다. 이 부분 무섭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세는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지금 2020년 전세 계약, 이때 전세 굉장히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돈을 받아 놓을 때까지는 좋았다. 근데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자금을 받아놓고 그것을 통장에 고스란히 예금을 넣는다? 미친 짓이었어요. 왜? 2022년의 금리를 아시나요?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1.2% 줬나요, 금리? 대형은행, 5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 금리 이거 받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심하면 오늘 보니까 5.6%까지 예금 금리를 줍니다. 지금은 할만하잖아요. 이 시절에 온전히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옆에 자고 일어나면 옆집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돈 받아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또다시 주택 구입하는데 활용했을 거예요. 아니면 예금금리 안 돼. 그거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안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굴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돈을 굴렸던 사람 주식으로 코인으로 2020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무사히 탈출했으면 다행이지만 탈출하지 못했으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역전세난이 벌어졌을 때 이 해결책이 없다. 돈 나올 구석이 없다. 은행 문을 두드려 보니까 그나마 조정대상자의 해제가 돼서 다행이지. 그거마저 안 됐으면 절단 나거든요. 그나마 규제지역 해제되어서 상황은 좀 낫다. 근데 그때부터 계약했던 건들 돈을 돌려줘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제가 방송에서 1억, 1.2억 요렇게 최고 전세가와 최근 전세가 그 갭을 설명드렸는데 이 돈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이 돈을 다시 생짜로 만들어내야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평균 가계가 1년에 1천만 원을 저축하는데 1억 5천, 2억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향하는 곡선을 그린다. 혹시 L자형, 과거의 일본처럼 L자형으로 간다. 이게 다시 올라가 버리면 상당한 집값이 오르면은 전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 빠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생짜로 만들어낸 돈, 높은 금리, 이 집주인들도 마음고생 제법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이게 위기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높은 가격의 전세를 계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별표 쳐드리는 건 아니고는 아직도 높은 전세 가격이다. 결국에는 내년 되면 또 역전세난, 내후년에도 역전세난,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결국 L자형 침체를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자, 전문가 뉴스 제목이에요. 오늘자 뉴스, 어제자 뉴스인가요? 제목, 집값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 늦는다라는 전문가. 여기 지금 아래 부분에 나와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등장해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빨간 글자로 보기 좋게 붙였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죽는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물 소폭 증가. 자, 어제 좀 특이한 현상. 아마 다음 주 이제 휴일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정상 흐름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가 맞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세 물량 소폭 감소 16,600건 정도 수준. 하지만 예측치보다는 한참 위더라. 그 다음 부산 월세 물량 8,866건 소폭 증가했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소폭 감소했어요. 25,000건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분양권 매도 물량 조사해보니까요. 지난주 982건에서 1,041건으로 매물이 늘어났어요. 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거래량은 늘어난다. 하지만 가격은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보이다가 떨어진다.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대구의 경우 지금 분양권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부산 입주가 쉽지 않다는 것 절감하실 거예요. 대출은 대출대로 문제, 전세 입주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전세금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 입주 지연 관련된 뉴스 기사들 보시잖아요. 아, 위기가 왔구나라고 체감하고 뒤늦게 분양권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 나타날 거예요. 자, 요거 날짜 왼쪽 10월 8일, 오른쪽 10월 5일자 기준인데요. 관심 있으신 동네가 있으시면 살펴보시면은 어느 지역이 많이 늘었구나. 용호동 105건에서 115건. 이렇게 늘어나는 지역들. 온천동 77건에서 92건.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휴일이 끼어 있어서 매수 심리가 발표가 안 되었지만 10월 10일자로 나와 있어요. 10.6. 이거는 대구보다 매수 심리가 더 낮습니다. 거래량 근래 들어서 그래도 제법 많아지는 편. 신고가 비율은 한 20%, 15% 정도 되는 거고요. 직거래 비율은 점점 높아진다. 거래가 안 될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지난달에는 일평균 거래량이 34건. 지금은 44건 신고되고 있어요. 자, 이 추세로 들어간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하루 120건이 신고되고 하루 평균 60건씩 거래된다고 제가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1382건. 근데 하루 평균 60건씩 안 되거든요. 조금 부족할 거예요. 한 1300건 정도 수준으로 된다고 보면 대구는 거래량이 20% 증가한 데 거쳤는데 부산은 30%까지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1300건, 야, 30%나 증가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1300건이라는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 거래량이냐면, 야, 거래 폭삭 망했네 라고 이야기했던 1월달, 2월달 기억나시나요?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전년 말만 해도 2021년 말에, 많이 때 떨어졌었네. 1500건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했던 것이 여전히 1300건 수준이지만, 이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래량이더라. 더샵 센텀파크, 센텀비스타 동원 대형 평형이죠. 대형 평형도 하락에 동참했다. 서울에 이 정도 한 24억까지 갔던 아파트 가격 한 20% 정도 떨어지는 현상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센텀비스타 동원은 15% 정도 하락했고요. 야, 그거는 층수가 낮으니까 그런 거야 라는 게 요게 초반의 시장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로얄층, 로얄동도 똑같은 가격으로 같이 키 맞추기를 하러 가더라는 거죠. 네, 층수 굳이 따지지 않으셔도 괜찮다고요. 네, 삼육빛이 어제는 말씀드렸던데 어제는 10억짜리가 한 7억 정도로 거래되는 것. 네, 평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하락률은 비슷하게 한 25% 정도로 맞춰지더라. 한 건이었으면 우연이다. 뭐 직거래다 찾아보겠지만 안 찾아봐도 괜찮다. 장전동 근정산 SK뷰 15% 정도 하락, 대연 SK뷰 힐즈 25% 정도 하락, 쌍용 아파트 요거는 한 5% 정도 하락. 다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어제도 한번 충격을 안겨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거 하락률 한 35% 정도 되나요? 매석 개 하락입니다. 층수도 무려 49층. 부산 센텀푸르지오 가격 대략 한 15%, 한 20% 정도.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34평형 가격은 한 25% 정도. 뭔가 주간 실거래 지수가 더 많이 하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베스티움 20% 정도. 신고가 대형 평형에서 신고가.
이 거래 공백 감안해보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네? 그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계급력 금강 펜테리움 더스퀘어 아파트. 자, 7억 8천까지 갔던 것이 4억 7천. 요거 층수 차이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8, 4, 30%, 한 35% 정도? 네. 그 다음 보합 정도 수준 빼고 현대아파트 20% 정도, 동네 동일 스위트 25% 정도, 나머지 보합권, 문현 범양 레오스 가격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야, 뭔가 20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25라는 숫자도 제법 보입니다. 자, 여기 재건축 관련된 이슈로 가격이 오르는 곳, 혹은 대형 평형. 그 외에는, 조금 낮은 가격대 아파트,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신고가 써지는 현상, 좀 비싸게 사지 마시라.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요. 야, 할인율이 너무 낮다. 이거 10%밖에 안 돼. 비싼 거는 20%, 30% 할인하는데. 할인율이 별로 되지 않는 것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내가 생각보다 비싸게 잡는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고 산다면은 야, 그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느낌이에요. 자, 건당 거래대금은 떨어지고 있고요. 많아봐야 이번 달에 많아봐야 1,300건, 많으면 1,300건. 하지만 이 3,000건까지 안 가면 최소한 2,000건은 뚫어줘야지 3,000건에 대한 기대라도 있지. 1,300건과 3,000건의 이 괴리는 너무나 커 보이죠? 3억 미만 거래 비중 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흐름은 없고, 비싼 아파트는 정말 안 산다. 정말 안 산다. 부자들 돈 쟁여놔도 은행에 넣어놔도 그거보다 낫겠다.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개 사요. 전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세가율 50% 정도 되나요? 5억이에요. 5억 전세금 받고 내 돈 5억이 투입되어 있어요. 나 가만히 있었어도 10억을 내 돈이 5억밖에 없었다는 가정하로 해볼게요. 내 돈 5억에 전세금 5억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러면 내한테 들어오는 돈은 뭐가 있나요?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익.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이 집값이 떨어지면 고통이요. 그래도 집값이 오르면은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전세를 거둘 수 있는 수익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득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 한 채를 더 산다? 집값 떨어질 각오는 일단 1차적으로 집값 떨어질 각오는 해야 되고, 2차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냐 보니까 내 돈을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놔도 5%의 이자 받으면은 1년에 2,500만원을 벌어요. 한 달에 내 통장에 200만원씩 꽂혀 들어와요. 근데 집을 가졌다고 등기부 등본, 내 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 하나 딱 가진다. 등기 필증을 하나 가진다. 그 만족감 하나 외에는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굳이 집 살 이유가 없더라. 분양권 거래량 6건 중에 1건. 거래량 약간 많긴 하죠. 하지만 고점 대비 떨어지는 모습들. 억 단위로 아니면 1.5억이 빠져나간다. 아픕니다. 이거 누군가에게는 10년, 15년의 세월일 수 있더라. 네. 분양권 힘 못 쓰는 거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매물이 더 늘어나는 것도 보셨잖아요? 전세 거래량 10월 들어서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 이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야, 또 언제까지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 11, 12월, 1월, 2월, 3월 요때까지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정말 세입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마냥 어려울 수가 있다. 이 진짜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을 가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야, 세입자가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면 인심 시원하게 쓰세요. 자,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거 지난달 같은 날짜와 비교해 본다면 많아지는 거 분명합니다. 자, 여기 별표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60%라고 말씀드렸죠. 60%. 해운대, 두산, 이부도, 제니스, 얼추 비슷해. 요 정도면 별표 한 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별표 드릴 만한 게 있나요? 7, 8은 56, 이 80%라 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9, 6은 54, 요거 얼추 GS, 하이치자이, 대형 평형, 요거 좀 그래도 낫다, 상하기 괜찮다. 86은 48, 87은 56. 해운 쌍용부터 플래티넘 사지 가치하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조금 비싼 느낌이 있다. 아직까지 전세 가격. 그렇게 보면 썩 마음에 드는 전세 가격 보이지 않는다. 또 누군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거 2.9억을 돌려줘야 되는구나. 나는 얼마쯤 돌려줘야 되겠구나. 미리 자본계획 늘 세워놓으시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갑이다. 아닙니다. 임대인은 늘 갑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격이 썩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센텀 비스타 동원 2차 5억 5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60% 하면 요것도 조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나마 요 페이지에서는 조금 낫더라.
5억까지 같은 것이 3억 7천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누군가는 돌려줘야 될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받아서 나는 4억의 전세를 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세 금액이 금방 3억, 2억 5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대출 금리가 7.5%는 기본적으로 고점 기준으로는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세 가격 높다. 지금 이것은 이제 씨앗을 뿌려놓은 거다. 이거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은 겁니다. 이거 불행의 씨앗을 뿌려놨다. 얘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은 나중에 많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 전세 거래 비중이 조금 예년보다는 확실히 낮다. 전세 거래량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맞죠. 아파트가 계속 많아졌으니까 임대차 거래 전반적으로 많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3억 미만의 비중은 금리 상승으로 3억 미만의 비중이 어제도 여기 요 구간이 두터워진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4억 이상 거래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 10% 무너져 내렸다. 요거 의미 있어집니다. 점점 의미 있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산과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여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물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뭐 해운대에 있는 뭐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다.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내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다르는데 이 4억 이상의 전세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전세 가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여기 2020년 노란 선 위에서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맺었는 요런 시점들은 다 위기다. 심지어는 요 노란 선에 계약을 맺었는 요 사람들도 다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이것들이 다 역전세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세 거래량이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다. 오르는 것은 월세 거래량, 그리고 월세 보증금도 살짝 미세하게 오르는 듯 마는 듯 큰 변화는 없지만 어쨌든 월세 가격은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다. 이때까지는 전세 금액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월세집을 내는 사람은 월세는 아직 귀해. 전세보다는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월세 매물도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도 기가 한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안 그럼 주위에 공실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관리비, 엄한 관리비, 안 내도 되는 관리비까지 세입자가 없으면 내야 되잖아요. 네. 전체 임대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그나마 요 기회의식이 10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